네, 9시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요. 날씨도 좀 겨울 날씨치고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하태미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외국인 동향 어떤지 제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 수 어떤지, 그 다음에 오늘 쏠림 현상 어떤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이 쏠림 6인방들 일제히 상승 출발하는군요. 그러면 어떻다? 네, 쏠림 6인방이 상승하면 여타 종목들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더라. 어제 확인했듯이 쏠림 6인방이 네, 그 관심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되더라.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쏠림 6인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네요.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2차 전지부터 한번 보면 이 쏠림 6인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동안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지만 최근에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탄산 리튬 가격이 언제까지 빠질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요. 탄산 리튬이 하락하면 양극재 업체들이 제일 직접적 타격을 받아요. 물론 양극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가공 마진만 먹는 구조지만, 그래도 이전에 산 탄산 리튬, 탄산 리튬이 떨어지면 수산화 리튬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비싸게 산 거를 싸게 팔아야 되니까 떨어질 때는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극재 업체들이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셀 메이커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양극재와 셀 메이커들. 그러면 저한테는 뭐 엔캠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하면, 엔캠이나 엔캠 전해액, 리튬염 이런 쪽도 네,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죠. 이것도 탄산리튬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원자재 측면보다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 리튬 재고량이나 자동차, 전기차 출하량이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예상한 성장성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거는 좀 영향력은 좀 덜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셀하고 양극재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기차 배터리의 업황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 마이너스 들어가는군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번에 고점에 잡으신 분 아주 고생하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제발 좀 그런 선동적인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좀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우리가 투자자들께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선동적으로 말이죠. 그건 정말 죄악입니다. 자, 오늘 후공정 어제 엔비디아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참 요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정말 매매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함 떨어지면 이렇게 쾅 떨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주식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지만 떨어지면 쾅쾅 떨어지니까 특히 매도를 잘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좋은 주식, 좋게 보는 주식이라도 여차하면 팔고 다시 저점을 본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후공정 전반적으로 약하고요. IT들도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게임은 오늘도 리믹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위메이드,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 약하네요. 네, 어제 좀 올라서 그렇겠죠. 다음에 엔터, 어제 YG 때문에 확 올랐다가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좀 자꾸 이런 얘기들, 저는 이런 얘기를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너무 투자 시장을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분이 하이브를 요즘 추천하더라고요. 하이브를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건 좋은데 하이브 추천 내용 중에 하이브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이브의 뭐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하이브의 아티스트 동향이 하나도 없고 내용은 전부 두산 로보틱스가 비싸다, 고평가다. 그거랑 하이브가 올라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게? 참 논리도 없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참 저걸 쳐다보고 그 방송을 지켜보면서 제가 참 어떻게 저렇게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할까 좀 제가 쳐다보면서 화가 좀 많이 났는데 그분은 과연 하이브의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뭐 종목을 추천하면 하이브의 아티스트가 어떻고 음반 판매량이 어떻고 넷마블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어떻고 그래서 하이브의 오버행 이슈가 어떻고 그걸 자세히 다뤄서 담담하게 전달하면 투자자분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전혀 논리도 없고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참 그냥 내 주식만 좋습니다 하면 될 걸 왜 남의 주식을 까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카페24 요거는 지금 구글 투자 유치하는 바람에 원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건 STO 대장주다 증권시장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거의 5천억에 육박해서 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얼마나 STO 테마가 부느냐인데 STO 테마의 대장은 갤럭시아 모니터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런 테마주는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팔아버려야지 테마가 꺾일 때쯤 안 팔면 고생을 참 길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저 이어플로우 네, 뉴스가 났습니까? 어떤 내용이 났나요? 아, 네, 양수도 계약했죠. 참 이어플로우가 참 결국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메드트로닉이 아주 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드트로닉에 매각을 했던 게 매각 계약을 했던 게 독약이 됐네요. 메드트로닉이 하니까 미국 경쟁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 제품을 가지고 덤벼오면 자기들이 294090인데요. 자, 제가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어플로가 지분은 메드트로에 계약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인슐린 펌프라는 데요. 그 M&A 설이었지만 이 경쟁사가 네. 자, 제가 어디 제가 해놨을 건데 잠시만 살펴볼게요. 인슐렛 여기 있네. 인슐렛.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인슐린 펌프를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한국에 이어플로그 뭐 해다 해도 그냥 쳐다만 봤는데 메드트로닉과 한다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이건 인슐렛보다 훨씬 큰 회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어 패치 가지고 영업을 하면 자기들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바로 이어플로우에 판매 금지 소송을 걸어버렸고 사실 인슐렛 제품 우리나라에 판매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매 금지를 시켜버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은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면서 메드트로닉이 인수 취소까지 해버리니까 굉장히 상처만 입었네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아주 최악의 스토리로 가버려서 전망을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과연 이 CEO가 이 어려운 난국을 지금 나머지 지분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보름 유예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대 매매도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주주가 없는 무주공사에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요. 근데 기술력은 있으니까
자, 하여튼 앞으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인데 이걸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들 강세인데요. 최근에 풍산이 제법 올랐죠.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이렇게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조정점 보치면 또 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155mm 포탄,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이 전부 다 보낸 포탄보다 한국이 혼자 보내던 포탄이 많더라. 좀 나는 바람에 부각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사우디 쪽에 제가 있죠. LIG 넥스원은 이건 유도무기입니다. 미사일 같은 거 유도무기가 LIG 넥스원의 전문이고, 그러니까 천궁, 현궁 이런 거 있죠. 현궁은 제벌린이고요. 천궁은 패트리어트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현궁은 사실 제벌린보다 싸고 성능도 더 좋죠. 제벌린은 표적을 보고 30초만 꼬르고 있어야 되는데 현궁은 바로 쏴버리죠. 천궁도 네, 효과가 뛰어나서 그래서 지금 중동에 지금 이번에 하마스 때 하니까 방공 무기가 중요하다. 또 현궁은 뭐 탱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오토바이도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중동전 때문에 LIG 넥스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그 후티 반군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 천무죠. 천무. 이건 하이마스죠. 하이마스. 그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를 쏴가지고요. 작사를 내버리는 바람에 부각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한국 무기가 한국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좋을 거다. 네. 이런 걸 내놨죠, 최근에.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죠. 네. 자, 이렇게 이들의 6인방의 상승폭이 줄어들면 여타 종목에 좋은데 지금 하락 종목이 960개. 네, 윤영님 등산 가시는군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저 대신 많이 즐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약세고요. 네, 건설주. 네, 유가가 참 국제유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네, 지금 이게 국제유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약하다. 뭐 중국 경제 침체, 지금은 중국 경제 침체 얘기로 끝나는데 세계 경제 침체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국제유가 떨어지니까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그 다음에 금리. 그래서 항공주들은요, 첫째가 유가고요, 두 번째가 금리. 금리가 세 번째군요. 두 번째가 환율. 유가, 환율, 금리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유가가 하락 추세고요. 금리도 하락 추세고 환율도 안정됐고,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 상황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행 수요도 늘고 있고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싸다. 이번에 뭡니까? 그 강북에 무슨 시장 바가지. 실망스러워요. 우리 국민 수준이 참 높은데 그 강북의 그 시장은 외국인의 필수 코스거든요. 그래서 바가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위에 배를 황금알을 넣는 그 배를 갈라버립니까? 그냥 계속 황금알을 누리면 될 건데 꼭 그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알테오젠 바이오주들은 조금씩 플러스가 있네요. 한미약품을 강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업종으로는 바이오 업종이 조금 돋보입니다. 그 외에는
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자, 수급 한번 수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9시 15분인데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고요. 코스닥은 오늘은 야무진 순매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일단 순매도 출발입니다. 코스닥이 중요한데요. 오늘 코스닥이 첫째는 오늘 외국인이 중요하다 했는데 외국인이 뭐 늘 그래왔듯이 개장 초반에 순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규모는 좀 큰 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벌써 한 600억대 순매도를 하고 있네요. 612억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0.3%. 첫째 외국인은 개장 초반은 순매도다. 두 번째가 등락 종목 수인데요. 등락 종목 수가 지금 497대 981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세 번째가 쏠림 현상인데요. 쏠림 현상은 개장 초반에는 강세였다가 이 쏠림 6인방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쏠림 현상은 좀 이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가 개장 초반에 크고 있고 등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가 적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한 편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외국인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가 많은데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돌았을 때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지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지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상한님 배렴 관련주 자 영길님 하리 리포트 언제야? 그거는 영길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린 입장이고 그 바탕 위에서는요 판단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하리 리포는 이제 계속 공시를 보셨지만 오버행 이슈가 핵심입니다. 이 물량들이 12월 22일 날 상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물량들이 1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물량에서 부담이 해소된다고 하면 오히려 새해에는 하이드로리튬에 좀 한결 가벼운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물량의 부담이니까. 그리고 본질을 보셨지만 40톤을 일본에 수출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걸 보고 그냥 주주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실체는 분명하구나. 40톤씩 수출하는 거 보니까 좀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불안한 거는 전웅 대표가 너무 독선적이고 영업 마인드가 떨어진다. 니들이 아쉬우면 사러 오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서 주주 토론방에는 좀 그런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초보 CEO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 지금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볼 때, 최근에 공시가 좀 나죠. 이 공시들 한번 보면요. 방위사업청하고 계약. 방위사업청이 주로 12월에 계약을 쭉 합니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각종 무기들 이런 거 12월에 주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 잠수함이 의외로 수산의 리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좀 방사청하고 좀 수산의 리튬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런 것도 되면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방사청은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이 오른데 만약에 12월에 뭔가 재료가 난다면
방사청하고 하는 계약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폐렴 관련주, 네, 폐렴 관련주, 폐렴 관련주 고개를 뜨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어제 질병청장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폐렴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항생제도 안 듣는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건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결국은 상황에 따라 발빠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폐렴이 좀 심각하고 또 우리가 일단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중국이 코로나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중국이 뭐 질병 났다 하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요 동네가 진단키트, 그 다음에 중에 DXVX가 여러분께 좀 보내드렸죠. 그냥 머릿속에는 담아 두십시오. 우리가 항상 어떤 테마가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제가 도움될 만한, 어제는 탄산리튬 가격 하락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도움될, 여기 보면 나오죠. 요거. DXVX가 요게 이제 한미 약품의 큰아들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임모시죠. DXVX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자회사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 관계사다. 그래서 내용 보면 여기는 한미약품에 뭐 인력들이 대거 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임씨가 큰아들 회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네, 요게 중국에서 이제 중국 폐렴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죠. 여기에 쓰는 항생제가 아지트로마이신입니다. 여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파이자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DXVX도 한다. 카피약이니까요. 오리지널이 별 중요하지는 않아요. 카피약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초도 물량이 품절됐고 3교대 풀가동하고 있고 1월에 추가 증설을 하면 뭐 이렇다. 이게 이제 최근 기사는 아니고 지난 11월 11일 한 달 전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 다 정리해 놓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께 오늘 일기방 소개, 하태민의 주식사랑 일기방 975분 있는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기방의 입장번호는 AZ1346입니다. 입장하시면 저는 리딩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 도움되는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께 하루에 몇 건씩 올려드리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Z1346이에요. 네, 11하인이 리튬이 윤활유에 필요하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제 카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께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차트나 보고, 아니면 선동하고, 이런 자들은 많으나, 여러분께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자, 수산화 리튬 비즈니스 모델 여기 보시면요. 제가 작년 10월, 11월 20일 이때 제가 수산화 리튬 엄청 공부할 때입니다. 엄청 공부할 때 이때 제가 수산화 리튬 추천 많이 했는데요. 자, 모든 지금 우리 11하이님 말씀하신 게 수산화 리튬 화합물입니다. 리튬 화합물.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은 수산화 리튬에다가 뭘 섞느냐에 따라서 리튬 화합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염화 리튬도 있고 질산 리튬이 되고, 질산 리튬 같은 거는 이제 폭발물 이런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식각할 때, 그 다음에 황산 리튬, 황산을 넣으면 되는 거죠. 리튬 하이드록시 스테알레이트, 리튬 스테알레이트, 이게 아마 윤활유에 들어가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이런 쪽으로 수산화 리튬이 가지고
하이드로리튬이 할 수 있겠죠.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이것들을 첨가해서 리튬 화합물 이게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양은 전기차 배터리만큼의 수요량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1톤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테알레이트 7.5톤, 질산 리튬 7.7톤, 염화 리튬 2톤. 가격이 훨씬 비싸요. 전기차용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알베말 이런 데는 이런 거 다 만들어 팝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다 전량 수입하죠. 왜? 우리나라에는 수산화 리튬이 그동안 생산되지 않았으니까. 네, 자동차 윤활제 여기 있네요. 스텔레이트가 네, 자동차 윤활제로 쓰이고, 질산 리튬 요거는 첨보는 이걸 어디 씁니까 하면 시가갈 때 씁니다. 강화유리 홀드, 강화유리를 시가갈 때 또 방산 소재, 폭발성이 있으니까 염화 리튬 이런 것들 용접 재료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게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작년 1년 전에 공부하면서 다 정리해 놓고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 업종 테마 분석,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요. 수산화 리튬에 관해 제가 다 조사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기 쉽도록 정리를 다 해놨어요.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에는 아직 이런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데 전혀 지식도 없으면서 멀쩡한 기업을 무늬만 뭐 2차 전지주다 이렇게 함부로 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경솔한 짓이죠. 왜? 그 회사 주주들이 있는데 뭐 합리적 이유로 예를 들어 카카오다. 좀 요거도 뭐도 싸죠. 응? 뭐 경영자들이 1년에 연봉을 300억씩 이상씩 받아가고 말이죠. 골목 상권이나 침해해서 대기업답지 않게 골목 상권에 침해하고 서민을 괴롭히고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도 많지만 기업에 대한 지식도 없고 소재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해당 기업을 함부로 얘기해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인기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제발 좀 인격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남의 회사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짓들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스티브님, 하림과 동원 중 HMM 인수하면 올라갈까요? 지금 결국 업황에 달려있네요. HMM은 그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이 달려있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수한다고 해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면 정말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저는 뭐 HMM 누가 인수하느냐는 그렇게 매력적인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11 하이님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리튬 내용을 보면요. 리튬 화합물도 제조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 기사들 보면. 하여튼 우리 저도 불만이 많아요. 제가 계속 전웅 대표한테 한번 인터뷰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나만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 좀 소통도 하고 좀 까놓고 얘기 좀 하자고 회사에 계속 요청했는데 노란 답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참 괘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조금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주주들과 조금만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공장을 지으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시장과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저런 식으로 하다가 소통 안 하다가 자기 돈 필요하다고 시중에 소통하면 누가 뭐 대접을 해줍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말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위치 해버렸어요.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께 추천드릴 때가 추석 요때죠, 요때. 작년 추석에.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작년 추석 연휴 때 제가 부산의 짐을 열심히, 왜냐, 머스크가 돈 찍는 면허라고 했기 때문에 수산의 팀 정제가 돈 찍는 면허라 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저런 얘기 왜 했을까 하면서 작년 추석 연휴 때 제가 공부해서 요때부터 추천드렸죠. 요때부터 추천드려서 그때가 많은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가격에 와버렸네요.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이제 그 가격에 와버렸어요. 원점에 와버렸어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저 초보 CEO가 제대로 못해서 시끄럽게 계속 노이즈를 만들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우리 전웅 대표님 좀 시장과 소통하고 주주와 소통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박사란 분들은요 또 그런 기질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박사분들 정말 자존감도 높고 참 그래서 박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계속 판다. 지금 884, 오늘은 첫째가 외국인인데 제가 개장 전에는 그렇게 크게는 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팔고 있어요. 30분까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침에 팔고 한 10시, 10시 반을 저점으로 해서 오후에 수매도를 줄이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지금 1000개가 넘었네요. 459대, 네, 1054.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연이틀 좀 한 900개, 1000개 되면 분위기가 싹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무겁습니다. 계속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에 쏠림 현상은 이제 사라졌다. 네, 쏠림 현상은 사라진 거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도는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들 쏠림 6인방이 올라가면 하락 종목 수가 급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쏠림 6인방은 좀 제가 이 종목이 빠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막 너무 지나치게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이 소화되는 현상, 이런 부작용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또 우리 주주님들 계시니까. 그래서 첫째 쏠림 현상은 괜찮은데 일단 외국인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지켜보실 거는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팔고 좀 돌아서느냐. 돌아설 때 이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계속 밀리는데 요거는 에코프로, BM 등등 에코프로 등등이 밀려서 그렇겠죠. 네.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에코프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올해 많이 오른 주식이잖아요. 올해 에코프로가 연초에 10만원 했잖아요. 10만원. 10만원 했는데 지금 60만원이니까 지금도 아직 한 6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분들이 많겠죠. 이게 은근히 영향을 주네요. 지금 루닛, AI 의료주들 빠지는 것도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12월은 대주주 회피 매물이 올해 많이 오른 주식이 12월에 좀 이런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리 정치인들 참 정말 국민은 주식시장의 대표적 악재죠. 맨날 자고 일어나면 탄핵이나 할 생각이나 하고 국민한테 어떻게 예쁜 짓을 해서 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탄핵이나 하고 네 맨날 싸움질만 한,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대주주 요건 이런 제도는 빨리 없애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괜히 주식시장에 국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이걸 부자 감세 논리, 그게 부자 감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부자 감세하고 국민들만 불편하게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유럽도 요즘 주식시장 좋고 미국도 좋은 일이고 다 또 12월에 우리 산타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산타랠리가 없는 거는 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올해는 연초보다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 대주 요건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9시 30분째 살짝 이제 순매도 돌아서려고 하나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제 방송 끝나면요. 우리 애청자님은 외국인 동향만 보시고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등락 종목수가 변화가 어떤지 어제는 개장 초반에 1000개는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한 8, 900개까지 갔다가 한 10시 반, 어제가 10시 반이었죠. 어제 시장이 10시 반부터 제가 데일리에 설명드렸듯이 10시 30분부터 어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제보다는 좀 외국인 매도가 많지만 어제 외국인들도 10시 30분부터 쑥쑥 매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10시 30분 정도 우리 하 대표 방송 끝나고 10시 30분부터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10시 30분 지나면서 상승 종목 수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10시 30분 전후에 요것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돌아서 준다면 쏠림 현상이 지금 완화됐기 때문에 외국인만 좀 돌아선다면 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폐렴 한데 우리는 좀 그 DX, VX 요건 제가 여러분 좀 일찍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중국 폐렴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요 일단 수젠텍 얘기를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수젠텍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보는 관점은 DXVX가 그동안 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요거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배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늘 시장보다 먼저 구석구석을 공부해서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CEO님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특급 참모입니다. 대미경제TV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점점 날은 갑니다. 네, 행복한 오늘 목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